오늘 만나실 모델은 기아의 스포트백이죠. 스팅어인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스팅어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델은 2.0 터보 모델이었죠. 물론 수요로 본다면 2.0 쪽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스팅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능을 논한다면 역시 3.3 터보, 거기에 9륜구동 모델이 나서주는 것이 맞겠죠. 4륜구동 모델이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9륜은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스팅어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스팅어 3.3 터보는 기아 자동차의 이미지를 이끄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지난해 데뷔를 했지만 디자인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다른 차량에서 봤던 디자인이 아니라 독창성을 갖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넓고 낮은 비율도 스포티한 매력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인테리어는 부분적으로 2리터 모델과 차별화를 이룹니다. 2리터 모델의 속도계가 시속 260km까지 표시됐지만 3.3 터보는 시속 300km까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GT 트림은 스티어링 휠과 시트의 헤드레스트의 GT 로고를 통해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운 색상의 인테리어 역시 GT 트림을 위한 구성입니다.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디자인은 좋지만 실제 금속이 아니라 금속을 본딴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편의 장비로는 무선 충전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양한 주행 모드 변경 기능과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등을 갖췄습니다. 이외에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최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팅어 3.3 터보의 중심은 6기통 3.3L 트윈 터보 엔진이 있습니다. 터보 차저는 보그워너 제품인데 이를 통해 최고 출력 370마력과 52kgm 수준의 최대 토크를 뽑아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입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강력한 동력 성능을 앞세운 스팅어 3.3의 주행 완성도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스팅어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제어 장치를 해제를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에 설정을 했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출력이 강한 그런 3.3L 터보 엔진이 장착되고 이것을 9륜구동 시스템에 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인 그런 성능이 잘 뽑아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는 RPM이 레드존을 넘어서도 그때 자동으로 시프트 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차가 상당히 배려를 잘했는데요. 적어도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매칭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이 보여주는 파워 상당한데요. 사실 이 엔진이 스팅어만을 위해 쓰이진 않습니다. 타사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다양한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제네시스 라인 쪽으로 가면 이 엔진이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가 2리터 모델을 탔을 때 상당수의 패널들이 이 댐핑의 변화를 거의 느끼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았는데요. 반면 저희가 3.3L 모델을 접했을 때 사실 현재 9륜구동 모델을 접하기 전에 저희가 4륜구동 버전도 비공식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스팅어는 완전히 다른 차였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후륜구동 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획을 하게 되었죠. 자, 일단은 이 강력한 성능이 만들어내는 가속 성능, 아무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2초 내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이 차를 제공을 받을 때 이 차 현재 마일리지가 12,000 거의 이제 800km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받았을 때가 11,000 이제 후반대였는데요. 그때까지 차가 운영된 생산된 이후로 그때까지 일반유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모델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급류 환경으로 다시금 바꿔봤습니다. 이를 비교해 봤더니 발진 가속일 때 이제 5초대 중반까지 머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유의 경우에요. 보면 이제 고급류로 돌리고 나서는 현재 5.1초대까지 줄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아차가 발표하는 이 스팅어의 최고 기록을 본다면 4초대 후반이죠. 네, 조금 더 길들이기가 잘 된 해당 모델에서 4초 후반 또는 이제 5초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로서 4초대의 벽에 처음 진입한 것이 스팅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즐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충분한 그런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차량의 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경쾌합니다. 자륜구동 모델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살짝 이제 언더스티어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모습을 띠지만 현재 스팅어 이 리어 휠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인 편인데요. 특히나 가속 페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작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거기에 최근 이제 현대 기아 저번과 좀 달라졌죠. LSD까지 넣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트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비인데 현재는 승용 모델에도 LSD를 탑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출력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네요. 사실 저희가 그 제네시스의 G70과 스팅어 2.0을 비교할 때 대부분 저희는 제네시스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하지만 3.3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3.3의 경우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저희는 스팅어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2.0과 3.3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재미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아 스팅어 이번엔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약점이 잘 드러났었던 서킷 환경에서의 성능이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팀 내 프로드라이버 출신의 전인우 기자에게 한번 스티어링 휠을 넘겨볼까요? 이 스팅어 3.3을 와인딩 로드에서 탔을 때 정말 이니셜 D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에서 내리기 싫었을 정도인데 서킷에서는 약간 현실을 좀 더 바라보게 됩니다. 일단은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에 전륜의 절박한 움직임입니다. 턴인이 시작되면 이 단어만 생각납니다. 우와! 이런 뚱땡이! 조향 이후에 차의 하중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륜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하가 발생합니다. 제가 조향을 더 조절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맞춘 라인에 따라서 가속 페달을 슬며시 밟기 시작하면 곧장 리어가
핑글하고 돌아줍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속 페달을 섬세하게 밟으면 디퍼런셜이 그에 따라서 정말 이 스팅어의 후륜 궤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차와 운전자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진입 때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탈출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솔직히 이 스팅어 3.3 서킷에서 운전하기 그렇게 쉬운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전 과제, 게임 내에서 도전 과제라고 친다면 바로 이 스팅어가 그에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정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한 랩 정도 강하게 어택을 하셨으면 쿨링을 하는 것이 매우 차량 컨디션에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 내리막 헤어핀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저기서 거의 모든 한계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너에서도 브레이킹이 요구되는데 페달이 거의 돌덩이입니다. 제동력이 한계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신호죠. 그 부분은 확실히 서킷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덩치 큰 86, 덩치 큰 도요타 86, 이렇게 표현하면 꽤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겨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법 온도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초대 정도는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차의 컨디션 자체가 스팅어 3.3으로서 최상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최고 퍼포먼스가 나올 때 57초 후반 정도까지를 욕심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마추어 드라이버 분들의 경우도 이제 2분 언더까지는 쉽사리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타면서 이렇게 서킷을 즐길 때는 그래도 뭐 무난한 차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즐길 수 있는 차와 정말 빠른 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스팅어는 사실 출력 대비 그렇게 빠른 차 그룹에 속하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즐기는 차원, 특히 뭐 로드에서 탈 때는 정말 재미난 그런 모델인데, 서킷을 달릴 때만큼은 조금 까다로운 그런 면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 전인호 기자가 이제 텍스트 부분으로 이제 리포트를 남겨놨으니까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모델, 쿠페가 아닌 그런 모델 중에 이만큼 재미있는 모델이 있었나 싶은데요. 지금도 뭐 최고 페이스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재미난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현대차가 8단 변속기를 내놨을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가 변속기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죠. 반면 뭐 물론 사실 초기에는 조금 뭐 그랬었죠. 좀 뭐 그랜저도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현재 스팅어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을 뽑아내는 부분, 구동 손실률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은 없는데요. 여기서 잠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실제로 발휘되는 구동 출력을 확인해 볼까요? 약 330마력과 53kgm에 가까운 토크를 발휘했습니다. 오버 부스트 덕분에 토크가 제원보다 높게 나왔죠. 최근 터보차저 엔진 중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차량들이 몇몇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500rpm부터 4000rpm 구간까지 높은 수준의 토크를 유지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김선웅 기자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쉽게도 이번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은 김선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고, 참고로 이제 뭐 동출력대 이제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성능을 갖췄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성으로 본다면 RPM을 끝까지 운영하시기보다는
4,000rpm에서 5,500 사이에서 최고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RPM을 끝까지 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재미난 그런 모델임에 분명한데요. 또한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모델 이제 ECS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드별의 변화가 네, 분명히 두드러집니다. 2.0대 모델이 너무 이 밋밋한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모델을 특히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어떤 품질 이슈의 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시금 2.0 모델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또한 이제 이 품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근 그 제네시스 G70 또한 스팅어를 봤을 때 초기 품질 부분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대차는 글로벌로 봤을 때 적어도 네, 장기적인 내구 측면에서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 품질에서 떨어지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봤었던 저희가 2.0 모델을 탈 때도 이제 시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또한 다른 이제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네, 이 도어가 맞지 않아서 뒤쪽 도어가 있을 때 앞쪽 도어가 닫히면서 뒷도어를 살짝 긁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뭐 버튼이 잘못 달려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제네시스 브랜드는 상당히 현대차에게 중요한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스팅어 잡소리가 조금은 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과거 이제 현대차에 그 TV론을 비롯해서 이제 투스카니 이런 모델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항상 리어 글라스 부분에서 잡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국내 소비자분들께 있어서 품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여전히 이 사운드는 다소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 만큼 네, 차기 모델 혹은 이제 모델 리어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사운드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상당히 좋은데요. 일상에서 타기에 그래도 370마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로서는 적정히 타협할 만한 수준의 승차감, 또한 적당히 달리고자 할 때 스포츠 모드에서 보여주는 서스펜션의 탄력성,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고 특히나 LST가 장착됨으로써 어떤 분들은 이제 후륜차로 접근하시면서 드리프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조건을 드립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 바로 스팅어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휠베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루는 측면에서 안정감도 다른 후륜구동 모델보다 조금 낮고요. 특히나 이제 고속 주행 능력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국산차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못했었죠. 사실 일본 차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차는 2010년을 전후해서 극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갔는데요. 반면 현대 기아차 적어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셋업은 단순하게 이제 풍동 실험실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발전을 상당히 체감하게끔 만들어주네요. 현대 기아차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차를 기본기 좋고 뭔가 좀 재미나고 뭔가 이런 요소의 차를 만들어냈다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제가 욕을 먹는 일은 아마도 없었을 텐데요.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 후회는 하지 않네요.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정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장비를 넣는 부분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또한 이그조티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눈을 떴으니까요. 거기에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서 나왔지만 그렇다면
제네시스의 G70 그리고 스팅어 2.0의 경우 만약에 저희가 탔었던 2.0 스팅어가 뭔가 문제가 큰 차가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국내 매체에 제공되는 차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고급류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차를 제공하지만 국산차 특히나 현대 기아차는 고급류를 모릅니다. 네,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요. 또한 문제 자체는 그와 같은 환경, 이럴 경우 특히 3.3 모델의 경우는 못해도 30마력 이상의 출력 또한 토크가 달아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매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가 욕을 먹었죠. 사실 이번에 이 연료 바꾸는 작업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했는데요. 물론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지만요. 우리 문화 자체를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매체의 수준 또한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제조사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승센터에 있는 스팅어 역시도 일반유를 기초로 하고 있죠. 네, 상당히 아쉬운 예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유를 사용해도 되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이라면 사실 고급류가 맞긴 하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멋으로 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능을 위해서 3.3 정도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욕먹겠죠. 자, 찌질하게 그 연료 리터당 200원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울릉도에 거주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아 스팅어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역시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만큼의 출력을 가진 모델로서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팅어의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보신 것처럼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차량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이렇게 뒤처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핸들링이라는 부분, 뭐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핸들링을 만들어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매력적인 핸들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을 통해서 리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자세 제어 장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달리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살짝 미끌리는 이런 재미 정도를 추구해 놨기 때문에 후륜 구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차가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그것도 풀옵션으로요. 네, 오늘 만난 기아 스팅어 2.0 모델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3.3 모델 정말 멋집니다. 거기에 4륜구동 모델을 저희가 테스트 했을 때 사실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모든 사람이 빠른 달리기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소비자분들 거기에 뭐 가끔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해당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기아 스팅어 아무래도 이제 G70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G70이 더 낫다. 사실 2.0을 테스트할 때는 저희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3.3으로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중앙일보 올해차 심사위원으로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이시는 분들 뭐 학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타이어 쪽 개발 연구원들 혹은 뭐 프로드라이버 다들 뭐 전문 미디어 포함해서 다들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 역동성에서는 스팅어를 앞설 수가 없다. G70의 장점은 역동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함에 이렇게 치중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견이 모였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팅어 쪽이 조금 더 감각적인 면에서 나은 모습을 갖는다는 점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잡소리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줄 수 있다면 기아 스팅어 앞으로도 충분히 선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 판매량을 보면 상당히 암울한데 기아차가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량 판매량이 수입차가 아닌 이상 400대 클럽 이 미만으로 꺾어지면 사실은 죽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스팅어만큼은 한번 살려야 될 차가 아닌가 싶네요. 저라도 하나 사볼까요? 기아 스팅어였습니다.